안녕하십니까, 김카포입니다. BMW XM 있죠?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상세한 정보가 입수되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강렬한 인상의 파워, 돔, M스타일 더블 키드니 그릴 바, 요게 이제 가로로 그릴이 나와 있는 게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M 그릴은 세로였는데 X5, X6 페이스리프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M 버전은 가로로 디자인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프론트 범퍼 디자인, 블랙 휠 아치, 루프 라인 이런 거 우리 중요하지 않죠? 나중에 알아서 찾아보면 되고. 자, 럭셔리 클래스만의 차별화된 헤드라이트 디자인, 라이트 골드로 마감된 바깥쪽 테두리와 라이트링의 안쪽 테두리로 디자인된 BMW 키드니 아이코닉 글로우. 이름 존나 길다 맞지요? 왼쪽 키드니 그릴에 새롭게 디자인된 XM 배지. 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iX 때 먼저 실험적으로 적용을 했던 것 같은데 반응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XM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었을 겁니다. 측면 디자인, 유래가 없었던 독보적인 디자인, 윈도우 몰딩 디자인 같은 경우에 아래쪽으로 쭉 더 내려가지고 어떤 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라인 하나로 인해서 측면의 어떤 느낌이 많이 바뀌겠죠. 후측면 호품 마이스터 킹크, BMW는 저 디자인을 버릴 수가 없죠. 좀 많이 꺾이는 각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조각상과 같이 디자인된 3D 구조의 L자형 테일라이트. 알겠어. 자, 실내를 볼 텐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재탕입니다. 물론 카본 파츠들로 좀 둘러놓긴 했지만 기존의 스티어링 휠과 별로 달라진 건 없다.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살짝 듭니다. 헤드라이너 3D 스피커를 포함한 20개의 스피커, 1475W의 바워센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요거는 익기 많이 사용되었던 프리미엄 사운드죠. 많이 기대가 됩니다. iX에서 정말 환상적인 4D 사운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 레이싱 감성을 강조한 M 전용 컨트롤 디자인. 자, 요것도 그대로 재탕입니다. 운전자 영역을 구분하는 카본 매트 소재의 인테리어 트림. 저거는 매트보다는 유광을 선호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M 전용 컨텐츠를 포함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와, 이제 클러스터라는 건 이제 계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 제네시스가 14인치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커졌다. 중요한 거는 이 인테리어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드라이브 7에서 아이드라이브 8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존나게 불편해졌다는 거. 그게 제일 문제죠. 시트 같은 경우에 기존의 M 시트에 스티치의 디자인을 조금 변경해서 적용한 시트 같습니다. 자, 루프에는 3D 프리즘 구조의 알칸타라 헤드라이너, 루프 양쪽 끄트머리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쁘겠죠 그런데 열리지 않는다는 게 아쉬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BMW 최초로 적용되는 최고급 빈티지 가죽 인테리어. 야, 저 약간 알칸타라 비슷해가지고 빈티지 가죽 인테리어 신소재로 뭔가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이건데 좋아 보입니다. 만져봐야 알겠지만. 자, 드디어 BMW 코리아가 수입하는 확실한 구성에 대한 정보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요 하이라이트 정지해가지고 한번 쓱 보시고요. 자, 외관 익스테리어 하이라이트 최고의 존재감 정지해서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자, 실내에 대한 하이라이트도 정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산 동력 성능 480kW, 653마력의 81.6 토크입니다. 합산 복합 연비가 10kg라고 하는데 기존의 M 디비전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토크 같은 경우에는 76.5 정도 됐었으니까 토크가 5 정도 올라갔다. 그리고 마력도 기존의 M 컴피티션보다 50마력 가까이 올라갔다. V8 가솔린 엔진 자체에서는 489마력을 내니까 오리지널 M 디비전에 600마력 뽑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나 내구성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전기 모터가 200마력 가까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653마력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전기 하이브리드가 결합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그 최대 출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충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로백을 측정하거나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는 이 출력이 계속 뿜어져 나온다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오리지널 M 디비전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원활한 출력을 계속 쓸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오리지널 M 디비전의 경우에는 기름을 졸라게 쏟아 박아서 출력을 내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보다 이게 낫겠죠. 그래서 제로백 제온을 보면 4.3초로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X5M이나 X6M이나 3.8초 그 정도 되니까 요게 더 빠르지는 않다는 겁니다. 럭셔리를 위해서 조금 포기한 것도 있을 거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기 배터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속도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530e가 530i보다 재원상 출력은 더 높지만 제로백이 낮은 것과 같은 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엔진 커버는 좀 멋있게 다시 넣어줬어요. 정지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요 부분들을 제가 왜 이렇게 휙휙 지나가냐면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은 많이 봤잖아요. 그 전에 만들었던 영상들도 있고 그걸 보시면 되고, 우리는 확실하게 BMW 코리아에서 어떻게 수입을 해서 어떻게 판매하는지를 보려고 지금 자료를 제가 공유하는 겁니다. 일단 엔진은 동일하고 익스테리어 라인을 보면 나이트 골드 들어간 거랑 M 익스텐디드 하이글로스 섀도우 라인 들어간 게 있어요. 골드가 싫은 분들은 골드 안 들어가고 M 하이글로스가 뭐야? 그냥 블랙 들어가는 거야.
근데 돈이 더 들어가. 골드가 더 싼 거야. 취향대로 고르시면 돼요.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얼마야? 30만 원. 30만 원 정도 낼 수 있잖아. 이거 사시는 분들 맞죠? 자, 외장을 보면 미네랄 화이트, 블랙 사파이어, 케이프 요크 그린, M 마리나 베이, M 토론토 레드. 자, 여기 있는 색상 중에 케이프 요크 그린이 시그니처 컬러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4가지 컬러는 기존에 있었던 컬러죠. 특히 M 마리나 베이, M 토론토 레드 자주 봤을 겁니다. 토론토 레드가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흔한 컬러는 아니에요. 근데 수입은 꽤나 됐었으니까 지나가다 보면 시선을 확 뺏어버립니다. 맞죠? 그리고 인디비주얼로 메탈릭 페인트 드라빗 그레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X5, 6 온라인 에디션 40D 모델에 적용되었던 색상인데 아주 훌륭한 색상입니다. 자,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고, 인테리어를 보면 당연히 인디비주얼 메리노 블랙이 들어가고 샤키르 오렌지, 요게 약간 M의 상징이잖아요. 제 차도 그렇고. 그 다음 시그니처 컬러인 인디비주얼 메리노 익스클루시브 콘텐츠 딥 라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아주 고급스러울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칙칙하고 오묘하면서 몽환적인 어떤 그런 색상이야. 솔직히 선택을 많이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실버스톤, 기존의 MD비전 시트 컬러에 있었던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온라인 예약 고객 선택 사양 안내 익스테리어 라인입니다. 자, 섀도우 라인 나이트 골드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공통사항으로는 익스테리어 미러, 사이드 미러는 블랙 하이그로스가 들어갑니다. 테일 파이프 배기구를 말씀드리는 거죠. 블랙 크롬으로 들어가고, 일루미네이티드 키드니 똑같이 들어갑니다. 일루미네이티드라는 건 그 아이코닉 글로우, 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모델명 네이밍 로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 나이트 골드와 하이글로스 섀도우 라인을 선택했을 때 달라진 요소를 보겠습니다. 측면의 윈도우 프레임 액센트 밴드가 나이트 골드냐 블랙이냐, 그릴의 테두리가 나이트 골드냐 블랙이냐, 디퓨저 인레이 디자인, 디퓨저 쪽에 들어가는 라인이 골드냐 블랙이냐, 결국 골드냐 블랙이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대충 아시겠죠. 올 블랙 간지를 원하느냐 골드 포인트를 원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음에 또 선택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외장 컬러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궁금하신 분은 정지해서 보세요. 영상은 짧아야 되니까. 결론은 나이트 골드나 섀도우 라인이나 똑같은 겁니다. 외장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를 간략하게 작은 사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옵션 가격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이글로스 섀도우 라인은 30만원, 인디비주얼 메탈릭 페인트 그러니까 드라빗 그레이를 말하는 거겠죠. 130만원이 추가됩니다. 인테리어에 익스클루시브 콘텐츠가 들어가면은 260만원이 됩니다. 인테리어 다시 보시죠. 익스클루시브 콘텐츠는 실버스톤하고 딥 라군만 있는 거예요. 국내 적용 주요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인치 휠, M 스포츠 브레이크, 블루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트래블 컴포트 시스템, 플렉서블 차저, 플로어 매트, 비상삼각대 등등등 정지해서 쭉 보세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워센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가 4D로 들어가느냐 3D로 들어가느냐, 그게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4D로 안 들어가면 이건 정말 욕 존나 먹어야 됩니다. 퍼스널 e심, 통신사 서비스 준비 중. 아직은 많이 미약하겠죠, 어떤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자, 글로벌 기본 옵션을 보면 스텝트로닉 스포츠 트랜스미션, M 스포츠 디퍼런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등등등 기존과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M 디비전 최초로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후륜 조향, 리어 엑셀 스티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M 버전에 최초로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간다는 것도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앞뒤 열선 당연하고 등등등. M 버전에 앞좌석에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고 성능과 럭셔리를 동시에 지향하는 차답게 마사지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BMW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 요게 뭡니까? 한스 짐머 형님을 데려다가 이 소리를 만든 거니까. 곧 IX 때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가는 스타워즈 사운드 팀이 만든 거랑 어떤 비견되는 그런 최선을 다했다. BMW도 뭐 그런 느낌입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 2억 2,190만 원입니다. 섀도우 라인이 들어가면 30만 원 추가되는 거고, 외장 드라빗 그레이를 선택하게 되면은 130만 원이 추가될 거고, 실내를 익스클루시브 콘텐츠 들어가면 26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 가격대 차를 사시는 분들이 저 옵션이 돈 비싸도록 안 할까요? 당연히 넣어져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다음 XM 라벨 레드, BMW M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델 748 마력, 토크 100, 제로백은 추후 공개. 제로백 왜 추후 공개일까? 제 생각으로는 3.45초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 상세한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를 봤을 때 전장이 5110이에요. 5110이면은 뭐냐? X5, 6보다 좀 더 길어. 근데 X7보다는 14cm 정도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폭이 2005mm예요. 2005mm라고 하면 X6M이 2020mm거든. 그러니까 그것보다 1.5cm는 좁다는 거야. 근데 X7은 1990mm란 말이야. 그것보다는 넓어. 카니발이 2m잖아. 카니발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SUV로 나올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X6M, X5M 이런 거보다 좀 더 날렵해졌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인승이고 휠 타이어는 앞뒤 둘 다 22인치입니다. 그리고 275, 315 적용된 거 보니까 기존의 M 디비전과 동일하고요. 사륜구동 MX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 8단 ZF4 거겠죠. 기어비도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멈춰서 보시면 되고, M 트윈 파워 터보 V8 가솔린 엔진 4395cc, M 스포츠 브레이크, 아까는 블루라고 하더만 이제는 다크 블루라고 돼 있네요. 기존에 들어가던 그 파란색 캘리퍼 색상과는 조금 더 다른가 봐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한번 충전했을 때 전기만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여기 62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준이 뭐 국내 해외에서 매기는 그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말 애매한데, 기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MW 모델들, 벤츠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30km 내외로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있죠, 그 5102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거기 100km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게 거기에 상응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60km 정도만 가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100km까지만 가준다고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했을 때 타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기만으로 무조건 다닐 수 있는 완전한 전기차로서의 활용도를 가질 수 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60km라는 건 참 애매합니다. 60km도 가능은 하겠지만 100km와의 어떤 그 마음의 안정이 다르죠. 각자 판단하시면 되고, 최대 합산 토크는 81.6, 가속력 4.3초. 여기 많이 조금 아쉽긴 하다. 고성능과 프리미엄 럭셔리를 같이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래도 M인데 3초대로는 찍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라벨레드를 따로 나눠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댑티드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 에어서스 같은 건 당연히 쓰지 않습니다. 에어서스로 M의 성능을 끌어내기는 어려우니까. 다만 그 에어서스가 안 들어간 SUV M 모델에서 얼마나 그 럭셔리한 편안함을 담아낼 수 있었을지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기제큐티브 드라이빙 프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X7 40i만 돼도 들어가 있고, 제가 조만간 리뷰 영상을 올리겠지만 편집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제큐티브 드라이빙 프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야, 라벨레드에는 들어가 있겠지? 진짜 애매하네. 근데 후륜 조향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은 들어가 있는데, 와, 이거 죄송합니다. 이기제큐티브 드라이빙 프로 안 넣어줬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네요. 2억짜리 차에 졸라 어이가 없네. 그것도 자리 없어서 못 넣었다고 헛소리 할 건가? 자, 쭉쭉쭉 보면은 이제 없는 게 리모트 엔진 스타트, 원격 시동이 안 됩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이 사람들? 오프로드 패키지 이거 없는 거는 뭐 오케이, 알겠어. 오프로드 안 갈 거니까 이런 거 타고. 럼플렛 타이어 안 넣은 거는 오케이, 만족합니다. 뭐 미쉐린 뭐 지우개 넣어놨겠지. 안개등 뭐 당연히 없어도 되죠. 그 다음 또 신기한 거 뭐 있노? 없죠. 선루프 없고, 역시 뚜껑 안 열리는 거야. 루프레일도 없앴어요. 레저용으로 쓰는 차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뒷좌석 등받이 조절 그런 건 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키도 빠졌어요. 그 신형 키가 새로 나왔죠. 선블라인드도 없다고 럭셔리 차에 전동으로 안 넣어주더라도 수동으로라도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건 참 어이가 없다. 앰비언트 에어 패키지 요거 비싸갖고 잘은 안 쓰지만 순정으로 방향제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럭셔리한 차구나 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뺐네. 글라스 어플리케이션, 크리스탈 글라스,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기어 시프트 토글, 스타트 스탑 버튼. 이건 M 디비전이니까 없어도 당연히 됩니다. 자, 쭉쭉쭉 내려가서 리모트 컨트롤 파킹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거, 이게 안 들어갔는데 엄청 어이가 없죠. 도대체 왜 안 넣어줬을까요? 요즘 휴대폰 앱으로 BMW 조작하시는 분들, 오너들 정말 편하게 잘 쓰고 있잖아요. 이게 XM 전용의 앱이 나오는 게 아닌데 정말로 그냥 안 들어간 거면 도란 놈들이죠 이건. 센터 사이드 에어백,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요게 이제 우리 C클래스 리뷰할 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센터 에어백이죠.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끼리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거. 그게 빠졌다는 건 어디 들어간 차는 있다는 건데 아마 7시리즈겠죠. 소화기 없는 거 용서해 줄게. 내가 사다가 넣으면 되니까.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뭐 당연히 없어도 됩니다. 인테리어 카메라 이것도 없어도 됩니다. BMW ID 무제한,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 ID 만드는 게 그러면은 돈 내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뭔 소리야. 차량 어플리케이션은 3년, USB OTA 맵 업데이트 3년,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 3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요즘 이제 자동차들이 옵션을 월 정액처럼 돈 받고 풀어주는 그런 시도로 이제 가고 있다 하니까, 기존에 지금 BSI가 2년에 5년이었는데 전체가 다 3년에 5년으로 바뀔지 아니면은 이 차만 3년에 5년으로 바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적당히 옵션 정확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조금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